네, 제가 올려놨던 이 파일이 깨져서 제가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부분하고 제가 좀 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저희가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주식을 오늘 1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게 좀 강하게 하면 오늘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100원 주고 산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을 내년에 팔려고 하면 이게 내년 주식 가격입니다. P0는 오늘의 주식 가격이고 오늘 샀으니까 똑같죠. 내년의 주식 가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의 주식 가격을 오늘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내년의 주식 가격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은 뭐가 있냐 그러면 아웃컴이 있습니다. 아웃컴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떤 발생 가능한 사건들인데 무출 익스클루시브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들을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내년에 주식 가격이 이런 형태로 발생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6개 중에 하나로 주식 가격이 실현될 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겠죠. 6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가지의 형태로 주식 가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뭐 111, 112, 113, 뭐 115, 200, 210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그젠플에서는 그 내년에 발생하는 주식 가격은 뭔지 모르니까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랜덤 베리어블에는 항상 아웃컴이 있는데 그 아웃컴이 6가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세계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 주식 가격이 110, 120, 130, 80, 90, 100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나타난다. 6개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여기 이제 아웃컴, 각각의 아웃컴이고 대신에 이제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배당금은 다 똑같다. 4로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받는 배당금은. 물론 배당금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HPR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인드 시키면 그 HPR이 뭐냐 그러면 홀딩 피어리드 리턴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홀딩 피어리드 리턴을 계산을 하면 만약에 이런 아웃컴이 발생하면 내년에 주식 가격이 110원이면 홀딩 피어리드 리턴은 뭐냐 그러면 요 110원 더하기 내년에 여러분들이 얻는 건 뭡니까? 110원 더하기 배당금 4 그지? 110원 F6 그다음 배당금 4 그걸 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샀던 주식 가격 그 비용을 빼고 그거를 다시 오늘 샀던 주식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이게 홀딩 피어리드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는 수익률인 거죠. 근데 주식 가격이 110원이면 나타나는 수익률이고 만약에 주식 가격이 120원이었다 내년에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수익률은 이제 0.24입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공식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주식 가격이 130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는 홀딩 피어리드 리턴은 0.34가 됩니다. 더 커지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퍼센테이지 나타내주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4%, 24%, 3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에 만약에 주식가격이 80이었으면 그때 나타나는 홀딩 피어리드 리턴은 이제 마이너스 0.16이다. 즉 이건 뭐냐면은 내가 100원 주 주식 샀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여러분 손해 본 거죠. 90원이어도 마이너스 0.06이고 만약에 100원이면 홀딩 피어리드 리턴은 이제 0.04다. 배당금만큼 이제 수익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홀딩 피어리드 리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주식 가격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홀딩 피어리드 리턴도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웃컴이 주식 가격의 아웃컴이 뭐냐에 따라서 홀딩 피어리드 리턴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내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익스펙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측할 때 내년에 얘가 나타날지 이거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얘가
어떤 확률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식 가격이 110이 될 확률은 0.2. 이건 왜 확률이 0.2지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냥 이거잼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잼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확률 도출되었지 어떻게 계산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20원이 내년에 주식 가격이 120원이 될 확률이 0.1이야. 내년에 주식 가격이 100원이 될 확률이 0.2야. 90이 될 확률이 0.2야. 이제 이런 식의 확률이 주어지면 물론 이제 확률값을 전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아웃컴의 데피니션이 mutually exclusive 한 거니까 mutually exclusive 한 그 아웃컴의 확률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럼 이게 이제 확률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여기 노테이션을 쓰면 여기 노테이션 우리 노테이너 노테이션을 쓰면 요거 그대로 쓰면 요게 PS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홀딩 피어리 리턴은 저기 있는 노테이션을 제가 갖다가 쓰면 그 노트에 있는 거를 이게 이제 RS가 되겠죠. 얘는 확률이니까 PS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안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쓰죠. 자, 이제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요 홀딩 피어리드 이게 요 RS라고 쓴 이 홀딩 피어리드 리턴의 요것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웃컴이라 그랬죠. 홀딩 피어리드 리턴의 수익률의 아웃컴이었습니다. 그지? 수익률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아웃컴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확률 더하기 요 아웃컴 곱하기 요것이 발생할 확률 요거 하면 요게 되겠죠. 그지? 다음에 요 아웃컴 곱하기 얘가 발생할 확률 얘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얘 아웃컴 곱하기 얘가 발생할 확률 곱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이게 0.05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겠죠. 그지? 요 S는 뭐냐 그러면 아웃컴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웃컴을 S라는 거는 크게 노테이션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냥 이게 그냥 S라는 건 아웃컴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정 아웃컴, 이런 아웃컴, S가 뭐 110, X가 120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홀딩 피어리 리턴인데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랜덤 베리어블에 있는 요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랜덤 베리어블은 이런 각각의 아웃컴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아웃컴에 대해서 요게 확률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아웃컴 곱하기 확률 한 거를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한 거를 다 더한 게 평균 값이다. 그게 그래서 그 구한 게 0.5다. 0.05다. 그게 여기서 따지면 이겁니다. 요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R이라는 거는 수익률, 홀딩 피어리드 리턴이고 수익률이고 PS라는 거는 확률입니다. 즉 S가 발생한 확률, S라는 아웃컴에 대한 이게 수익률입니다. RS가 나타내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곱하고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을 곱하고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가 있는 건 요거는 서메이션을 의미합니다.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생 가능한 아웃컴에 대해서 S가 발생하는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쭉 곱하고 더하고 해라. 여기서 따지면 얘하고 곱하고 여기에 곱했죠. 그 걔를 더하고 또 얘하고 곱했죠. 얘 더하고 얘하고 곱했죠. 얘 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해라. 다 더하면 이 값이 나오죠. 이게 뭐라고?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요 노테이션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온 평균 값을 expected return이라고 그럽니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내가 내일 주식 가격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오늘 100원 디파짓 했는데 너 은행에 그러면 내가 내년에 니한테 5% 이자율로 해서 100원 했으니까 105원 줄게.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익률을 정확한 수익률이 뭔지는 모릅니다. 뭐가 실현될지는 모르는 거지. 다만 뭐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였고 아까 제가 엑셀에서 보여드렸던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수학적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아웃컴 곱하기
이게 RS가 아웃컴이고, 이 각각의 아웃컴 곱하기 뭐 하라고요? 곱하기 확률을 곱해서 그걸 계속 더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기대값이 된다.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이 한 반의 그 성적 계산 어떻게, 평균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반의 어떤 시험의 평균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했죠. 그 논리가 똑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게 이제 또 다른 이그젬플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엑셀에서 보여줬던 이그젬플과 다른 이제 이그젬플을 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다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이제 팔게 되면 그때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그젬플입니다. 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지라고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로 주어진 겁니다. 수익률. 얘는 이미 수익률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홀딩 피어리드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요 이그젬플에서는 몇 개가 있다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 가능한 이그젬플이. 그리고 각각의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네 개가 있다는 거고. 요때 이 수익률은 그럼 결국 뭐냐면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내일 뭐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보통 뭐라고 그런다?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 베리어블에는 아웃컴이 이렇게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웃컴을 다른 말로 하면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이야기 들으면 아웃컴이구나. 그래서 probability of state라는 거는 아웃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약자가 여기는 S입니다. 그러니까 S 그러면 스테이트 그러면 아웃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웃컴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에는 아웃컴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이그젬플은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만 이그젬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웃컴이 있는 거죠. 이 각각의 아웃컴에 대한 숫자가 여기 있죠. 이런 아웃컴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 수익률은 이거고, 이런 아웃컴이 발생하면 그때 수익률은 이거고, 이런 아웃컴이 발생하면 수익률은 이거고. 이 각각의 아웃컴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확률이 부착되어 있지.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그래서 이게 확률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 값이 되겠습니까? 다 더해 보시면 이게 이제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랜덤 베리어블의 이런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지? 아웃컴 곱하기 확률. 여기 확률 먼저 되어 있네. 확률 곱하기 아웃컴 더하기 요 확률 곱하기 더하기 요 확률 곱하기 더하기 요 확률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아까 계산했던 건 똑같은 그 논리죠. 그대로 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요 이그젬플 가지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그젬플 또 하나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였는데, 그럼 나머지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계산하지? 여러분들 그 평균 점수, 시험 평균 성적 계산할 때 제가 분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렸죠, 그죠? 요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게, 요게 확률 값이고, 그지? 뭐가 발생할 확률이고, 아웃컴이 발생할 확률, 이거는 이제 각각의 아웃컴인데, 아웃컴과 기대감 사이에 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게 거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거는 파지티브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 확률하고 곱해서 둘 사이의 거리를 그냥 확률을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업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디퍼런스에 제곱을 해준 것을 곱한 게, 거기다 확률을 곱한 게 이게 분산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지금 있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랜덤 베리어블의 아웃컴이다 그러면 이 아웃컴 곱하기 확률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대값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요 기대값은 뭐냐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값입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사이, 거리의 이 두 개의 어떤 아웃컴과 평균 사이의 거리의 기대값, 평균값이 요 베리언스입니다. 그죠? 요거의 스탠다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주식의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배웠고,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분산을. 그랬을 때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리스크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리스크를 측정할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 이그젬플을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하면 뭘 하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보여준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 한 반의 성적 계산할 때 제가 평균이 뭐고 분산이 뭐고 가르쳐 드린 거 있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적용하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리턴은 수익률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 그러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뭐가 있다고? 아웃컴이 있고 그 아웃컴 각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프로바빌리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기대 수익률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뭐라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그 수익률이 얼마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수익률이 10%냐 20%냐 내가 내년에 실제로 실현될 수익률은 뭐 30%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0% 될 수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이 몇 %인지는 뭐 오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했던 게 이 부분이고 평균 수익률이고 더불어서 이 평균 수익률 계산할 수 있지만 아까 예를 가지고 뭐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를 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계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 평균 값은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고 리턴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일종의 리스크입니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분산으로부터 이 평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벌어져 있는 거리가 이게 둘 사이의 디스턴스죠. 이 디스턴스가 둘 사이의 디스턴스가 이 분산이 크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평균값이 100인데 혹은 평균값이 10%인데 이게 크게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개 사이에 아웃컴하고 이거 사이에 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20%의 수익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리언스 오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 어떤 리스크를 측정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했던 거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요건데 타임 시리즈 어나리시스 오브 패스트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상의 어떤 이그젬플을 가지고 주식의 어떤 카카오 주식의 평균 수익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는 어떻게 그 카카오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는 주식시장이 계속 이게 앞으로 막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어떤 이 주식의 소위 말하는 랜덤 베리어블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의 아웃컴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더라.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수익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래 녹음했던 파일이 깨져 있어서 제가 새롭게 다시 파일을 녹음해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